자, 우리가 차트에서 어떤 움직임이 등장을 했을 때 과거의 데이터와 같이 동일하게 움직일 것이다, 비슷하게 유사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배우신다면 앞으로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매매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기준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가의 이 가격의 방향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혹은 추세가 반전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지션에 진입을 했어요. 진입 이후에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추세 전환 패턴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익절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거기서 일단 마진을 일단 채우고 나서 관망을 하거나 혹은 전부 다 포지션을 종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익혀두시면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오늘은 수렴 패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렴 패턴은 5가지입니다. 삼각 수렴, 그리고 라이징 웨지, 그리고 폴링 웨지, 자,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이 5가지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렴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고 수렴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수렴을 하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라이징 웨지 역시도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서도 수렴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고점들을 이루고 저점들을 이었을 때 수렴을 하고 있다. 디센딩 역시도 결국에는 수렴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가격이 캔들이 수렴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5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들어가기 이전에 주의할 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패턴 분석을 할 때 이 패턴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슷한 모양을 그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삼각 수렴이 되겠구나 라고 지레짐작 예측을 하고 들어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들이 단순히 캔들의 모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수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삼각수렴 패턴은 가격의 변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지점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추세선을 작도를 했을 때 그리면서 수렴을 하게 되는 패턴이다. 자, 작도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이 추세를 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 추세를 이어주세요. 하락 추세의 윗부분 그리고 상승하는 아랫부분들을 두 점을 이으면 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추세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이 삼각 수렴의 가장 공통되는 특징은 가격의 변동성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필시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게 되고 가격의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면 가격은 횡보를 하되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보통 삼각 수렴을 이야기를 할 때 이탈하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가격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통은 여러분들 이런 삼각 수렴 있죠. 이런 곳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측을 할 때 하락 삼각 수렴이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비율을 보통은 뭐 3대7 혹은 4대6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삼각 수렴 역시도 상승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상승할 확률이 6대4 그리고 7대3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비트코인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5대5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탈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구나, 이걸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삼각 수렴이란 이 가격의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 수렴을 하는 패턴이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횡보를 할 때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삼각 수렴은
상방이나 하방으로 우리가 비중을 두기보다는 이탈 방향성에 따른 가격을 쫓아가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 가지 다 여러분들 5대5로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단으로 돌파를 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했다라면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고, 여기서 하단 지지를 하지 못하고 뚫고 내려가면은 하락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수렴의 끝에서 결국 이탈이 나오더라. 이때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실전 매매 팁을 드릴 겁니다. 실전 매매 팁은 바로 제가 쇼츠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 드렸고, 시황 브리핑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각 수렴의 상단 혹은 하단에서 정석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실전에서는 페이크 무빙이 많이 나온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삼각 수렴 패턴만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트랩에 걸린다. 제가 항상 이 트랩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서 상방으로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갈 것 같죠? 추세선 상단을 타고 올라갈 것 같지만 이 구간에서 꽂아버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탈했지만 올려버리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렴의 끝에서 발산이 나왔어요. 발산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쳐 올리더라. 요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휩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삼각 수렴 패턴은 여러분들 꼭 이탈이 나왔을 때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포지션 진입을 했을 때 항상 손절 라인 가격을 정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의 끝에서 상승으로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간에서 쏟아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삼각 수렴은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라이징 웨지 패턴, 우리가 이런 걸 쐐기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수렴 패턴이기 때문에 추세선을 작도를 했을 때는 추세가 이 추세 라인이 수렴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점점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저점을 높여주고 있죠. 그리고 고점도 조금씩 높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이 상승의 여력, 상승의 힘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 상승 트렌드에 이탈이 발생을 해서 강한 하락이 나오는 패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렴의 끝에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 하락의 크기를 우리가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수렴 패턴인 삼각 수렴 패턴에서는 제가 방향성을 5대5로 생각을 하시고 이탈 방향으로 움직이되, 지금 말씀드린 쐐기형 패턴들에서는 점점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 동력이 다 불이 꺼져버렸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는 하락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락할 확률을 8대2 정도로 봐도 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하락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의 이 입구 크기만큼 여기서 하락을 해주더라. 자, 지금 제가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 길이만큼 여기서 그 길이만큼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단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피보나치를 찍고 나서 여기서 0.618 라인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이 부분은 이후에 이제 피보나치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강의는 기본 강의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폴링 웨지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는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죠. 그리고 고점 역시도 낮아지고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도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매도가 작아지겠죠. 매도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런 폴링 웨지 패턴에서는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이 수렴의 끝에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
라이징 웨지 패턴의 반대다.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라이징 웨지 패턴과 폴링 웨지 패턴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RSI를 아직 설명을 안 드려서 지금 RSI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RSI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정말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웨지 패턴에서는 RSI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폴링 웨지 패턴은 RSI를 확인을 했을 때 그 신뢰도가 매우 커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라이징 웨지 패턴이죠. 지금 이 상단의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네요.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RSI를 켜서 확인을 했을 때 RSI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 RSI의 고점들을 제가 이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었더니 이런 모양이 되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가격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 RSI 지표는 점점 낮아지더라. 여기서 오는 괴리감, 즉 이격도 차이,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즉 이런 모양의 다이버전스 모양은 여러분들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강력하게 하락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RSI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폴링 웨지 패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RSI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I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RSI의 상단 부분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었을 때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 가격은 고점들을 상단 부분을 이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자, 이런 모양은 여러분들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다. 즉 가격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데 오히려 매수세가 늘고 있네. 가격이 낮아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폴링 웨지 패턴이 나오면 RSI를 확인을 해서 이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잡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면은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입구의 길이만큼 여기서도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고 여기서 연장이 나와줄 수도 있다. 여기서도 피보나치 0.628 라인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628 라인에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지 않고 또 이런 페이크 무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눈에 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이징 웨지 패턴과 폴링 웨지 패턴은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실 것이다. 실전 매매에서 정말 크게 도움이 되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 고점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이 될수록 거래량은 어떻게 돼야겠죠? 수렴형 패턴은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더라. 자,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패턴이 끝이 나가고 있죠. 수렴의 끝으로 다가올수록 이 가격을 주도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요, 이 매집을 거의 끝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강력한 저항 라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매수세가 조금씩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즉 세력들이 매집을 거의 다 끝내가고 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강한 저항 라인을 매수세로 상방 돌파를 하겠구나. 이때는 거래량이 당연히 터지겠죠. 그리고 이 구간은 강력한 지지 자리로 바뀔 수가 있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죠. 지지를 받아가면서 저항들을 확인을 하고 있었으나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뚫고 올라가기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서 페이크 무빙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하방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라인 역시도 강력한 저항 자리로 바뀌게 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지와 저항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똑같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강력하게 저항 라인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이 강력한 지지 자리였던 자리를 매도세가 더욱더 강해서 하방으로 돌파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라인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게 되고, 이 라인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 구간을 매수세가 더 강해서 뚫고 올라간다라면 여기는 저항 자리에서 강력한 지지 자리로 바뀌게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만큼 이 구간에서 반드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해서 상방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대5 확률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도 굳이 뭐 말씀을 드리자면 한 5.5 대 4.5 정도의 확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역시도 하방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올라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탈한 방향대로 상승분을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입구의 크기 있죠. 이 라인의 길이만큼 이탈을 하고 나서 여기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라인을 이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러한 추세대를 그어 볼 수가 있겠네요. 즉, 이전 영상에서 제가 평행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채널들을 또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상단을 맞고 또 빠지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은 더 디테일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역시도 실전 매매 꿀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길이만큼 여기서도 빠질 수가 있다. 1대1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이어보니 하나의 평행 채널이 완성이 되고 이 구간에서 지지 이후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 패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제가 5가지 수렴형 패턴을 말씀을 드렸고, 이 패턴들의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눈에 익히시고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꿀팁들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렴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세가 지속이 되는 패턴이 있고 추세가 반전이 된다, 전환이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추세를 이어나가는 패턴과 추세를 반전시키는 패턴, 이 패턴들 역시도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 내가 조금 더 먹을 수가 있고 내가 덜 먹고 여기서 빠지는 구간, 변곡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지속형 패턴 그리고 전환형 패턴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육 강의 자료는 제가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이 자료 역시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